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고 우리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 많은 것이 변했고 또 그에 맞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앗아가지 못한 것들이 있다. 안녕하세요, 플로우입니다. 오늘의 책은 20년차 카피라이터 유병욱 씨가 쓴 없던 오늘입니다. 펴낸 곳은 북하우스입니다. 책 없던 오늘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변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인 부분들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도 코로나와 뜨거운 폭염을 이기며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께 참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을 건네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없던 능력이 생기는 중이다. 이름하여 은미력. 은미는 지금 내게 없거나 곧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들 앞에서 자주 시작된다. 지금 이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구나 에서 시작된다. 가혹한 코로나의 시대로 당연했던 것들을 너무나 많이 빼앗겨버린 우리.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겐 무수히 많은 불가능들이 찾아왔다. 여행, 출장, 악수, 왁자지껄, 노래방, 만나서 묻는 안부, 어떤 의심도 없이 상대를 정면으로 보고 나누는 대화. 일상이란 테이블 위에 너무나 당연하게 놓였던 것들을 우리는 예고 없이 빼앗겨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남아있는 조각들을 전보다 소중히 들여다보게 되었는지 모른다. 마음 먹고 나간 교회의 초록을 보며 탄성을 지르는 사람들 뒤에는 집안에서의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진 사람들의 밖에 대한 결핍이 있다. 우리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늘 존재하던 그 초록이 갑자기 나타난 것인 양 쳐다본다. 시간을 두고 들여다본다. 음미한다. 우리는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다. 인생의 즐거움은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인증샷이 아니라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커피숍과 그날 비친 햇빛과 마침 들리는 음악과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의 존재에서 시작될 수도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음미하기 시작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적어도 나와 내 주위 사람들 몇몇의 눈빛이 변한 것은 알겠다. 거대하고 대단하고 새롭고 이국적인 것들에 가려져 있던 작고 대수롭지 않고 늘 존재하던 것들에 눈길이 고이기 시작했음을. 소중한 건 잃어보기 전엔 모른다고 하죠. 일상의 소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와닿는 시절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불평하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으로서는 마스크 없이 한껏 숨을 쉬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하네요. 코로나로 한순간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지금 저 역시도 그나마 곁을 지키는 것들에 대해 새롭게 다가가는 중입니다. 늘 봐왔던 똑같은 풍경이, 물건이, 사람이 전과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잊었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찾기 위한 은미력이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대면 모임이 정말 많이 줄었다. 일단 저녁 식사를 낀 모임들이 거의 사라졌다. 팀 회식도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잡지 않는다. 너무나 조용해진 퇴근 후의 시간들이 어색하다가도 그 어느 때보다 가족들과 시간을 오래 보내는 요즘이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느껴진다. 사실 원치 않는 모임을 거절하기 애매했던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괜찮은 핑곗거리가 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만나야 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된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는 코로나를 구실로 관계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 건 아닐까? 비대면 관계가 뉴노멀이 된 지금, 대면 관계를 갖는 상대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간다는 건 분명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라면 만나고 싶다는 뜻이다. 성근 채로 치면 굵은 돌만 남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필터를 통해 내 인생에 더 중요한 사람과 덜 중요한 이들이 자연스럽게 분리된다. 고통스러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작은 선물이다.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게 더 현명한 삶의 방식이란 생각도 든다. 1살, 2살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고 필요에 의해 맺은 관계들은 내 필요가 사라짐에 따라 자연스레 정리된다는 것이다. 가족을 빼고 정말 중요한 사람은 한 줌이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이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그저 최선을 다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코로나가 제 일상을 굉장히 단순히 바꿔놓았는데 그중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인간관계예요. 핸드폰에 저장된 수많은 연락처, 그중 지금껏 연락을 하고 심지어 대면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몇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과 에너지가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쓰이게 되고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지게 됐어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이 코로나 때문이라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잃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또 다른 면에서 얻는 것이 있기에 우리는 닫힌 창을 보며 주저앉기보다 다른 열린 문을 향해 힘을 내야겠습니다. 코로나가 바꾼 삶,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저자는 지금처럼 날카로운 날들이 연이어 계속되어 지칠 때면 과거를 곱씹는 주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레트로 위크입니다. 뾰족한 날들에 지칠 땐 뭉툭한 과거를 연다. 필요하다면 일주일 정도. 나는 그 주간을 레트로 위크라고 부르는 중이다. 레트로 위크라는 이름은 넷플릭스에서 빌 게이츠의 다큐멘터리를 보며 떠올리게 되었다. 인사이드 빌 게이츠라는 3부작 다큐멘터리에서 빌 게이츠는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1년에 일주일 정도는 읽을 책들 몇 권만 챙겨서 후드 운하에 있는 별장으로 떠난다고 했다. 번잡함을 가라앉히고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그 기간을 그는 싱크 위크라고 부른다고 했다. 레트로 위크는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첨단, 최신, 효용에 둘러싸여 부쩍 피곤하게 느껴질 때 의도적으로 일주일 정도를 과거와 함께 지내본다. 이때 콘텐츠를 고르는 핵심은 단지 오래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와 닿아 있는 것이다. 음악이나 영화, 일주일 동안은 그 과거들에 푹 빠져 지낸다. 그렇게 과거에 사랑했던 대상들의 힘을 빌려 지금의 내가 얼마나 변했고 어떤 능력이 생겼으며 무엇이 사라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를 확인한다. 우왕좌왕하던 마음을 다독이고 평정심을 찾는다. 지금의 내 좌표를 확인하고 나아갈 곳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한다. 나는 그 시간을 레트로 위크라 부르는 중이다. 솔깃하시다면 한 번쯤 시도해보시길 권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전에 당신이 깊숙이 빠져있던 콘텐츠를 떠올려보는 것. 현재의 눈으로는 그것이 낯설거나 부끄럽더라도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봉인 해제해보는 것.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렬해서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음은 미리 알려드린다. 혹시 여러분 라디오 오늘 아침 정지영입니다를 아세요? 특히나 목요일에 하는 신구식 토크 코너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나 신입 시절에 말이야, 모든 전화는 신입이 땡겨받았어. 라떼는 말이야, 요새 마시는 아메리카노가 없었어. 무조건 다방 커피에 계란동동 쌍화탕이었지. 라떼는 말이야, 소개팅하면 무조건 빵집에서 했어. 입이 근질근질한데 혹시라도 꼰대 소리 들을까봐 털어놓지 못했던 그 시절, 그 얘기를 소환하는 코너인데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문화, 그땐 없었던 신문물, 행동, 말투 등등. 라떼는 말이야 하면 떠오르는 모든 것들. 나의 라떼송과 그 시절 생각나는 라떼 패션 사연들. 듣고 있으면 저도 맞아 혼자 연신 박수를 쳐대며 깔깔 웃는 시간인데요. 저에겐 이 시간이 바로 레트로 위크인 듯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추억 소환 주간인 레트로 위크를 가져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같은 날카로운 날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한껏 늦출 수 있을 거예요. 또 저자는 레트로 위크와 더불어 나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라고도 권해줍니다. 20살의 나와 40살의 나는 같은 나일까? 대학생의 나와 직장인의 나는 같은 나일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입을 빌려 나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가 정말 그랬나 싶은 일들이 쏟아진다. MBTI 같은 성격 유형 검사 결과도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고 들었다.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시간을 들여 흡수한 지식과 동경하는 롤모델,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들의 영향 속에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된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한번 가봤다고, 한번 겪었다고, 한번 읽었다고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한번 가본 여행지를 우연히 다시 들렸을 때 완전히 다른 장소처럼 느껴졌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릴 적 아무 느낌 없던 경주가 나이를 먹고 들러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엄마 아빠를 따라다닐 땐 늘 지루하기만 했던 산과 숲이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매력적이고 다채롭게 느껴지는지. 산과 숲과 경주는 변한 적이 없다. 그것을 읽어내는 당신이 변한 것이다. 여행은 당신이 준비된 만큼 돌려준다. 책도 마찬가지다. 책은 딱 읽는 사람이 준비된 만큼 내어준다. 당신이 지금의 당신과는 다르던 시절에 읽은 책이라면 당신은 딱 그 시절만큼 얻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읽었어. 별거 없던데? 라며 그 책을 다시 꺼내보지 않는다. 그러나 읽었다고 정말 읽은 걸까? 당신이 읽었다고 믿는 그 책 속에 그 당시에 당신은 읽지 못한 놀라운 부분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보기다. 다시 읽어보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기쁨이 느껴지면 몇 년 새 성장한 자신을 쓰다듬어주고, 마음에 드는 문장이 보이면 그 안에 들어가 머물며 자신 또는 작가와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다. 그때 좋았던 것과 지금 좋았던 것을 비교해보며 달라진 나를 느껴보는 것. 의외의 보석이 그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과 영화가 있으면 좀 질릴 때까지 반복해서 보거든요. 그럴 때 진짜 다시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맛에 자꾸 좋아하는 걸 다시 읽고 다시 보고 합니다. 여행도 그래요.
같은 장소를 누구랑 갔느냐도 많은 게 달라 보이고, 오래전 갔던 장소를 다시 방문했을 때 새로운 느낌을 느끼는 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매번 새로운 경험, 색다른 것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경험은 우리 스스로 깊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숨은 보석들을 찾아낼 기회인 듯 합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는 여러분의 인생 영화, 인생 책, 어릴 적 좋아했던 장소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쓰게 될 무렵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리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폭풍 같은 변화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곁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코로나가 빼앗아갈 수 없는 것들을 소중히 들여다보면서 이 힘든 시기를 건너가실 수 있길 바라며 플로우의 책 읽는 라디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